이 근육이 잘 발달될수록 더 많은 혈당을 받아들여서 혈당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당뇨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근육이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일단 이제 이거 역시도 혈당의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식후에 뭐 여러 가지 걷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식후 운동을 해주시라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운동을 할 때 이 식후에 높아진 혈당이 근세포로 운동하는 근육 세포 안으로 훨씬 더 잘 유입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근육은 간 이외에 인체에 유일하게 혈당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잘 발달될수록 더 많은 혈당을 받아들여서 혈당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근육이 혈당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근육이 움직일 때, 즉 근수축 활동을 할 때 근세포 안에 있는 AMPK라는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이 효소가 여러 차례의 생화학적 경로를 거쳐서 혈당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 문이 GLUT, 글루코스 트랜스포터라고 하는 당수송 단백체인데요. 이 단백체가 바로 혈당이 들어오는 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열쇠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이 인슐린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근수축 활동을 통해서 이 AMPK라고 하는 효소의 활성도를 높여줌으로써 문을 열어주는 그런 작용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또 하나의 그 혈당을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또 하나의 열쇠다.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식후에 반드시 운동을 실천하시라. 그 운동은 걷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형태, 근력 운동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보다 장기적으로는 근육을 키우는, 근육을 기르는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당뇨 환자가 운동할 때는 특히 주의할 것이 운동 전에 혈당을 좀 체크해서 혈당이 지나치게 높은 상태, 예를 들어서 250mg per 데시리터, 그러니까 250이 혈당 수준이 넘을 경우에는 운동을 연기하거나 다음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그런 상태가 돼서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케톤 산혈증이라고 하는 혈액이 지나치게 산성화돼서 혼수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위험성이 따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또 저혈당에 초래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맞고 운동을 막 하게 되면은 인슐린 효과와 더불어서 근육 운동에 따른 효과가 배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혈당이 근육 안으로 빨리 들어가서 혈당이 빨리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혈당이 빨리 떨어지면 우리 뇌세포는 거의 혈당을 유일한 에너지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저혈당 쇼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혈당 상태가 될 때까지 운동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인슐린 주사 같은 것을 맞을 때 그 운동하는 부위에 주사를 맞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운동하지 않는 부위, 특히 뭐 배 부위나 이런 부위를 이용해서 주사를 맞히는 게 운동하기 전에는 필요하다. 또 저혈당 혹시라도 그런 쇼크를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빨리 혈당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탕류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준비하고 운동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운동할 때 너무 식전에 운동하거나 또는 밤 늦게 운동하시는 건 피하시고 가급적 식후의 운동, 특히 아침 식후 정도의 시간이 좋은 운동 시간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발의 위생에 특히 조심해라.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께서는 말초신경 감각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동안에 뭐 물집이 잡히던가 뭐 이렇게 되면은 발의 상처나 물집이 잘 이제 회복되지 않고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감염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 위생 관리에 특히 신경을 써서 운동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당뇨병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상태에서는 심장을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도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감각신경이
마비된 상태, 신경 어떤 손상이 있다면은 뭐 여러 가지 협심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각 증상을 잘 못 느끼고 운동을 무리하게 하다가 여러 가지 심근경색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심장 마비와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침묵의 허혈이다, 허혈 상태인데 이게 잘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다 해서 침묵의 허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분들은 자신의 심장 상태를 체크하는 그런 운동 처방을 미리 받아보시고 운동을 하시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육이 이제 혈당을 잘 조절할 수 있게 해주고 당뇨병의 진행도 막아준다, 이런 건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사실 그 밖에도 근육의 역할은 매우 놀라울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 근육으로부터는 매우 생리적으로 유익한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나 사이토카인 같은 물질이 많이 분비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IGF-1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이나 인슐린과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혈당을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또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육에서 분비되는 물질 중에는 사이토카인이라는 것이 많이 분비되는데요. 사이토카인은 주로 이제 면역세포 사이에 또 면역세포와 다른 조직세포 사이에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을 지칭합니다. 이런 물질들이 많이 분비되다 보니까 근육을 과거와는 다르게 내분비 기관이다, 뭐 호르몬 분비 기관이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이렇게 근육에서 분비되는 생리적으로 유익한 작용을 하는 활성을 갖는 물질을 총칭해서 마이오카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 물질 중에는 특히 이 항염증 작용, 염증을 제어하는 그런 물질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터루킨 10이라던가 아이리신 같은 물질이 있습니다. 아이리신 같은 물질은 근육으로부터 이제 분비되어서 우리의 일반 지방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지방을 백색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이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활성화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갈색 지방이 활성화되면 이 갈색 지방에서는 열 생산 반응을 증가시키고 대사 활동을 높여주는 작용을 합니다. 또 이 갈색 지방에서는 아디포넥틴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하면서 인체에 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이리신은 BDNF, 즉 뇌유래 영양인자라고 하는데요. 이런 물질의 생성을 자극해서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있죠. 해마라고 하는 부위인데, 이 해마라는 부위에서 신경세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신경세포를 새롭게 생성시키는 그런 작용을 촉진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은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근육에서 스팍이나 온코스타틴 M과 같은 물질이 발견돼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은 유방암이나 전립선암과 같은 그런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역할들이 많이 새롭게 규명되다 보니까 이제 근육은 내분비 기관이자 이제 면역 기관이다, 이렇게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근육이 하는 그러한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점을 말해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동은 약이다, Exercise is medicine 이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2007년도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미국 스포츠 의학회 컨퍼런스, 제가 거기에 참석한 바가 있는데요. 미국 스포츠 의학회랑 미국 의학협회랑 함께 이 운동을 재창해서 처음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매년 Exercise is Medicine, 그러니까 EIM 세션에서 운동이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떻게 회복과 치유에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전 세계 각국의 연구들이 이 세션을 통해서 발표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스포츠 의학회의 한 세션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퇴행성 질환이나 수술, 또 부상으로부터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한 많은 의학적인 관찰이나 또 실험을 통해서 사람은 움직여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 명확히 증명되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IM, 그러니까 Exercise is Medicine, 운동은 약이다. 이 운동의 주창자 중에 한 사람이 미국 국가노화연구소의 로버트 버틀러 박사인데요.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만일 운동을 하나의 알약 안에 넣을 수 있다면 이 약은 가장 광범위하게 처방이 되고 가장 유익한 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생활 가운데 운동을 실천하셔서 더욱 풍요롭고 건강한 그런 생활을 누리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